몇 개월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서울의 한 베이글 전문 브런치 가게에서 팁박스를 놓았던 사건입니다. 이는 결국 팁 문화에 대한 격렬한 논쟁까지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팁 문화 논쟁을 다룬 독일 매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인이 서비스 팁을 거부하는 이유. 참고로 DW는 독일의 공영 언론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베이글 가게 카운터에 놓인 유리병. 이 병은 한국에서 팁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팁을 반대하는 편에 섰다. 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팁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한국의 이러한 시각은 많은 주에서 서비스업 최저임금을 설계할 때 총수입의 20% 정도가 팁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유럽의 팁 문화도 관대하다. 유럽에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간의 팁을 더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하곤 한다. 팁 문화가 없는 많은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팁으로 얼마를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 너무 적게 주면 불쾌감을 줄까 우려해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팁 논쟁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베이글 매장에 계산대 옆에 놓인 팁 항아리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시작되었다. 팁박스라고 적혀 있으며 지폐로 채워진 이 팁 항아리 사진이 올라온 트윗은 사흘 만에 330만 뷰와 15,000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자는 외국인 손님들이 팁을 어디 둬야 하는지 물어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 댓글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댓글에는 이제 배달료와 포장 요금에 더해 팁까지 내야 하느냐라는 성토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7월 말 카카오택시는 기사에게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회사는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에 달려있고 운전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옹호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 정책이 다른 곳에서도 도입되어 전국이 팁플레이션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 사는 시간제 교사 김현정 씨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직장 근처의 터키 식당을 방문했을 때 계산대 앞에 팁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를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돈을 넣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상대방을 돈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을 동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 상대는 심지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에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팁이 노동자 착취를 뜻하는 한국어인 갑질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박영선 씨는 한국에서 팁이 보편화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결코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팁 문화가 널리 퍼지면 한국 문화와 경제가 파괴될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걸 싫어하죠. 제가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 든 남성들에게 팁을 받곤 했는데요. 이런 팁을 받으면 동정심을 받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에도 적용된다. 박영선 씨는 이 때문에 팁이 일상화되면 수입의 변동이 심해져 그러한 공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여대 교육학과 조교수이자 한국 일간지의 사회문제 전문 칼럼을 게재하는 데이비드 티자드 씨. 그는 일반인들의 소비력 감소와 함께 일부 상점의 국제화 욕구가 최근 팁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말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임금은 정체된 반면 물가 상승은 계속되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고 많은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차별화를 꾀하거나 글로벌한 맛을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커피숍이나 베이커리에서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외국산 상품과 미학으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팁 항아리는 반은 미학이고 반은 문화이지만 이국적인 느낌을 주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라고 덧붙였다. 티자드는 연령, 성별, 직업적 배경에 관계없이 이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팁은 일시적인 유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기반이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야구, 힙합, 핫도그, 크롭탑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팁은 영원히 외국 문화로 남을 겁니다. 티자드 교수가 말한 상점의 국제화 욕구라는 건 순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서구의 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를 하고 이국적인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뜬 것이 이런 것 때문이라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매장은 메뉴판에도 한글은 없으며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팁 논쟁의 핵심은 팁이 당연하게 되느냐 아니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택시를 타고 잔돈을 안 받는다든지 가족 행사 등에서 식당 이모님들에게 잘해달라고 얼마씩 드린다든지 하는 문화는 우리도 있었죠.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팁 문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팁 제공 화면을 만들고 식당 한쪽에 팁박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에서 오는 거부감이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게 아닌 강요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나저나 재밌는 점은 베이글은 런던이 아닌 뉴욕을 상징하는 음식이며 정작 영국은 팁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